안녕하십니까? 양구 재림교회 목사 전상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성경적 건강원리 세미나 이틀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건강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댓글에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 가족 빼고 한 분이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을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절절한 고백이 여러분 꼭 힘을 얻고 여러분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원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암도 이겨내는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것을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처럼 우리는 불멸의 존재고 영생하는 존재고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 영원히 행복하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을 모르는 이 존재로 만들어진 저희는 사단의 그리고 마귀, 그의 간교한 계략에 빠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운명이 고장난 우리의 몸이 되었고요. 고장난 정신을 갖게 되었고 또한 고장난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환경과 조건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건강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어떤 보약을 먹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방편받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가 진짜로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바로 이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태초의 상황에 맞춘 조건, 그 환경을 따르면서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때 이 시작된 8가지 건강원리,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대기를 만드시고요,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채소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잡는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공기 중에 대기에 사는 새,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 땅, 육지에 사는 포유동물과 그리고 기는 것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8가지 건강 원리가 이 창조 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을 통해서 먹게 되는 식물들, 바로 영양소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 또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이며, 그리고 절제와 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맑은 공기 또한, 그리고 편안한 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원리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걸리면 저희들이 아주 두려워하게 되는 병, 바로 암이죠. 이 얘기의 실제 이 사례였습니다. 이 암을 치유된, 암에서 정말 해방을 받은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황 선생님인데요. 당시 나이가 59살, 후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임파선에 그 암이 전이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언제 그랬냐면 2015년 6월 후두암이 진단되었고요. 그리고 항암을 6회 받았는데 폐로 또 전이된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총 항암을 32번이나 받았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원래 이분이 강력계 형사부장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조폭들, 이런 강력범들을 만나고 이들을 상대하던 그런 힘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가 그렇게 자기가 후두암 말기가 되었고, 이런 이 판정이 나니까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감을 안고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목 통증이 있었고요. 자다가 목에서 피를 토하는 증상이 계속 나왔고요. 결국 그런 불안감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4일 죽게 될 것이라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3월 14일 날 앞으로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최종적인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분이 그의 지인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 이 창조의 원리, 이 8가지의 새로운 출발, 즉 뉴 스타트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저 뒤에 가운데 계신 분인데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분이 그 요양병원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매일 아침 새벽에 강의를 듣고 건강의 원리를 알려주는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웃음 치료에 참여하고요. 건강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깨달은 큰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결국 그가 이 뉴스타트 원리를 따라 그 요양병원에서 살면서 그의 몸에도 변화가 이르러집니다.
여러분 결국 그분께서요 2016년 6월 14일 날 죽겠다 이런 선고가 내린 분이었는데 2017년 6월 17일 그분이 교회에서 침례,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를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푸는데요.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 이분의 이 사례를 볼 때 이분께서 그 후두한 말기 판정받고 불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소개할 8가지 건강 원리에 충실히 입각하여서 생활을 했을 때 그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 후두함, 그의 몸을 올가매고 조아먹고 죽음에 이르게 하던 그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늘 저희들이 이 8가지 건강 원리 그 중에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영양가 있는 식사 이 즉 nutrition이라는 이 영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무엇이 영양가 있는 식사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2010년도에 이 미국 타임즈에 아주 대서특필된 이 후생 유전학, 이 최신 의학의 하나인데요. 이 후생 유전학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거기에 아주 강조되는 핵심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 매 35일마다 우리의 피부는 새롭게 생성되고 당신의 간은 한 달 정도 걸리면 다시 생성된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낸다. 말 그대로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또 결정 지었냐면요. 당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음식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에 에너지 공급을 주는 그런 공급원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이 환경의 주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행위, 이것은 우리 삶에 기쁨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정말 맛있게 먹고 기쁜 음식 이걸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신 이 의학 연구를 보면 특별히 미국 국립암센터의 연구에는요. 미국에서는 암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 국립암센터에서는 연구의 핵심 방향이 의학의 주류였던 것이 그러니까 약을 먹이고 약으로 치료하는 이렇게 암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음식물과 암과의 관계를 철저히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것은 모든 암 환자는 그들이 먹는 음식의 80%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의 80%가 그들이 먹는 음식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발생도 서구화. 예전에는 위암 환자가 제일 많았잖아요.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으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육류 소비가 많아지면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기 많이 먹어서 남자들에게 전립선암 또 남녀 모두 대장암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8년도 우리나라 한국암센터에 나오는 암 종별 발생률을 확인해 보면요, 특별히 남녀 모두에게 대장암이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전립선 암도 암 중에 4위가 되었어요. 이것은 육류, 붉은 살코기 소비를 많이 할 때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 지표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이 3대 원칙은 반드시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식, 두 번째는 소식, 세 번째는 저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연식이 뭐예요? 채식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 작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저염식은 설탕을 적게 넣는 것.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데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채식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될 때 채식을 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이 제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양구교회가 이렇게 저 교회 다니려면 채식만 해야 되나 보다. 채식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나 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런 것이 교리였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좋은 습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가능하면 고기를 적게 먹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불규칙한 식사. 그렇죠? 식사 시간이 너무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막 먹는 것들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간식입니다. 식사와 식사 이 사이에 여러분, 저희들이 입이 출출하다고 뭐가 땡겨서 이렇게 간식을 먹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또 많이 먹는 과식, 그리고 빨리 먹는 이 급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급하게 먹으면 급하게 죽는다. 사실 저도 좀 빨리 먹고 과식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좀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습관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 반대대로 이렇게 식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식은 원래 사람에게 권하신 식습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육식을 먹으면요,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채식에 대비해 10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식을 할 때 동맥경화가 생기고요,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성 질병이 전염되기도 합니다. 또한 통풍, 이것이 생겨서 몸이 아픈 증상이 생기죠. 그리고 심장 질환도 올 수가 있는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식을 절대 끊어라,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우리가 육식 소비를 자제하고 조금씩 먹는 이러한 습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식을 하고 소식하고 또한 저염식을 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리 몸에 참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장하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주식은 잡곡, 현미, 통밀가루로 된 이러한 식사 위주,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콩으로 만든 두부, 우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참 좋죠. 또 녹색, 황색 채소, 이것을 날 것으로 먹고 싱겁게 먹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섭취는 견과류에 풍부히 있습니다. 견과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과일을 자주 먹는 것 좋습니다. 또한 정제식품을 먹지 않고 영양식이 아닌 기호식품을 좀 피하고 나는 저거 참 좋아해. 나는 이 떡볶이가 좋아하고 이렇게 건강식이 아닌데 내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자주 먹는 것도 저희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식품 첨가물이나 조미료 등을 피하는 것.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 튀김류를 삼가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 안구에 사시는 저하고 아주 잘 아는 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또 우리 선생님께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 젊었을 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젊었을 때 위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거의 평생을 고통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분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요양병원, 즉 이 지금 소개하는 8가지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원리와 원칙들에 의거하여 그 요양원에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요양원과 요양병원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연히 알게 돼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이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주 소식의, 자연식의, 저염식의 그 위주로의 식사를 그분이 거기 가서 처음 해보셨어요. 며칠 동안 하시고 나서 이 식사하고 나서 본인의 위가 너무나 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요. 그 선생님은 지금도 거기서 그 요양원에서 자기가 먹던 습관대로 그렇게 해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속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졌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몸이 지금 불편하시거나 몸에 아픈 부분이 있고 하신다면 이렇게 식습관을 바꿔보시는 것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8가지 건강의 기본 조건, 두 번째는 바로 운동, 엑서사이즈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활동하여 움직이는 것.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되겠죠. 이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의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 피곤할수록 더 운동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요, 알던 어떤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 형님이,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인데, 이 형님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 직장을 가면 보통 퇴근 시간이 밤 11시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아침에 또 일찍 7시쯤 되면 출발을 또 회사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집에 오면은 씻고 잠자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어떻게 사시냐면요. 밤 11시, 12시에 퇴근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앞 24시간 영업하는 이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아니 형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몸이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이 버티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할수록 우리가 더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요 우리의 혈액의 순환이 촉진되고요. 또 고르게 됩니다.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죠. 노폐물 배설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은요 정말 몸 전체의 생리 기능이 총동원되는 종합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 예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할 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동해야지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이 전두엽에서 어떻게 해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되는 신호를 보내면
이것이 우리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을,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 호르몬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비된 이 호르몬이 우리의 심장을 야, 이 사람 지금 빨리 뛰어야 돼 하면서 강하게 수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이 심장의 수축을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피가 확 우리 온 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이 피들을 운반하는 이 혈관이 확장됩니다. 모세혈관들이 확장되고 혈액의 순환이 온몸의 피가 잘 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피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각 세포마다 이렇게 다 골고루 퍼진 이 피를 통해서 근육에 영양이 공급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들이 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활발하게 방출되는 효과가 됩니다. 결국 그리하여 이 몸속에서 운동하고 일을 함으로 생긴 각종 노폐물들이 생산되고 이것이 다 처리되는 것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운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 온몸의 모든 기능이 다 활성화되는 아주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의대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몇 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똑같은 양의 이 영양소,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였습니다. 다 먹게 하고 같은 양의 이 영양소를 먹이고요. 이들에게 당신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앞으로 3주 할 겁니다 라고 고르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운동, 테니스면 테니스, 자전거 타기, 농구, 달리기 이런 운동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이 3주 동안 이 혈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낮아지는 것입니다. 3주 동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3주하고 이제 딱 멈췄어요. 그리고 멈춘 다음에 며칠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원래 낮아졌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시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원하는 운동이 아닌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운동을 시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이렇게 음식을 먹이고 이 혈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니까 놀랍게도 운동을 3주 동안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그것이 올라갔다고 해서 운동을 한 게 내가 싫어하는 운동을 한 게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겠지만 운동을 하려면 되도록 내가 정말 할 때 재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의 효과 아까 말씀드린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관, 내분비계통, 일반 건강, 근육들이 키워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경계도 좋아지고 정신의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암 효과가 아주 놀랍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크 데이비스 박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쥐들을 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매 운동 후에 이 대식세포가 더 활동적이 되어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 호주에 있는 앤드루 헤이든 박사가 또 실험을 해보니까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면 대장암 사망률이 거의 50%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많을수록 여러분, 이 헤이든 박사가 이렇게 결과 낸 걸 보면 어느 정도 운동량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지 못했다 했는데 다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운동량이 많을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처음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을 함께 다니면서 거니면서 산책하면서 또 그 동물들과 함께 뛰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늘 걷고 있어서인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움직임 같지만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200여 개의 뼈와 또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장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걷기는 단순하지만 아주 신비롭고 과학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여러분 걷기 운동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 하천 쪽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걷는 운동이 왜 좋다고요? 한 걸음을 뗄 때 우리 몸의 206개 뼈가 전신이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13개의 근육이 움직여요. 그리고 모든 장기들이 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참 좋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좋은 운동이 있어요.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이 뭐 하는 운동인지 아시죠? 몸을 쭉 펴고 최대한 관절 범위가 관절을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는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 몸의 이 모든 이 관절들 또한 근육들을 늘려주는 그리고 이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특별히 우리 양구에 사시는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밭일 또 뭐 밖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밭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김매다가 하루 종일 이 농사짓고 해서 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동을 넘어서 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노동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관절이나 신체의 근육에 무리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쭉 펴는 일, 그리고 팔다리를 쭉 펴고 관절을 최대한 돌려주는 이런 운동을 꼭 자주 해주셔서 나중에 몸이 굳고 허리가 굽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없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좋은 운동이 뭐가 있냐면요. 근력 운동이 있겠죠. 몸의 근력을 키우는 이런 근력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은 뭘까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요. 뇌세포도 활성화되고 만성 두통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소화능력 향상, 불면증이 해소되고 만성 피로 회복, 모든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요. 염증 수치가 감소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상처의 치유가 개선되고 자기 면역 질환이 강화되고 또한 기분도 좋아집니다. 암 치료에도 큰 도움이 돼요. 이것이 바로 걷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꼭 이 걷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걷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나지막한 산 1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산을 올라가는 이런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좋은 것을 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좋은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8가지 조건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New Start, W, Water, 바로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다 수긍하시고 또 목이 아주 말랐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다 인정하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8가지 건강 원리의 기본 요건 중에서 이 물은요 정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올바른 물을 마시기, 올바른 물, 물이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고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야말로 모든 액체 중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음료수가 많잖아요. 요즘에 음료수가 많지만 물이야말로 모든 액체 중에 조직을, 우리 세포 조직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최고의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물 대신에 뭐 건강음료, 이온음료, 뭐 이렇게 뭐 100% 주스 뭐 이런 거 다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모든 다른 음료수 말고 우리가 그냥 깨끗한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 우리 건강에는 더욱더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물 구성 비율이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75% 정도, 70에서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도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바다, 그리고 강, 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반드시 마셔야 되는 물은 6에서 8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을 꼭 마셔줘야지만이 우리 몸이 원활하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시세요? 우리가 하루에 우리 몸에서 배설되는 이 물의 양이 2000에서 2500cc가 됩니다. 그것을 다 보완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 심장의 근육의 75%가 물이고요. 혈액, 신장의 83%, 폐장, 간장의 86%, 골격도 34%와 4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4000cc 정도의 물이 항상 우리 몸속에서 이 혈액 속에 순환하면서 영양분과 공기, 산소 등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청소년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인데요. 이 WHO, 이 국제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것은 3.3리터. 저희가 보통 보는 큰 생수가 2리터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그 반 정도를 더 마셔야, 한 개 반을 마셔야 되는데, 이 남자 청소년들을 마시는 거 보시면 700ml밖에 안 마셔요. 반의 반도. 거의 몇입니까?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적은 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실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그 생수통 큰 거 2리터짜리를 놔둬 보시고 꽉 채워 보시고 그걸 내가 하루에 얼마나 그 물만 마셔 보세요. 내가 그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물을 이 많은 양 2리터를 하루에 마시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그 2리터를 넘어서 저희들이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요, 식사 전에 혹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하면서 같이 물을 마시는 것은요, 우리 입속에 있는 이 효소부터 소화효소, 아밀라제 이런 것을 다 연하게 만들고 위 속에 있는 이 소화효소까지 다 이 위에까지 이 아주 연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소화를 방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마시는 좋은 방법은 식사하기 거의 3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으면 2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안에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작용에 방해가 되고 결국 우리 몸의 건강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8가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물을 잘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누구나 다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라셨는데, 여러분, 아주 구하기 힘든 약초, 저 산에 구해 가서 찾아야 되는 산을 정말 온 산을 뒤져서 얻을 수 있는
그거 먹고 건강 유지하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조금만 생각하셔서 이것을 잘 실천해 보시면서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향상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행복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요, 내일 저희가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원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뉴 스타트에서 NEW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내일은 STAR 네 가지, STAR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이 강의를 꼭 함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그 삶을 위한, 여러분 이 신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